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 패널들과 지역 이슈에 대해 톡 까놓고 이야기해보는 시사토크 톡 까놓고 톡입니다. 그럼 오늘 출연해주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구현 경남도의회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종문 하동군 보건소 소장님 출연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두 분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톡 까놓고 톡의 주제 영상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는 요즘,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것으로 꼽히는 것이 바로 의료입니다. 특히 인구 규모가 작은 농어촌 지역은 이른바 의료 사각지대로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과연 이것은 지역의 차이 때문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불평등일까요? 오늘 톡 까놓고 톡을 통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자, 먼저 김구현 의원님께 첫 번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남도 의회 도정 질문을 통해 도내 의료 서비스 문제를 지적하셨는데요. 특히 응급의료기관 공백을 이야기하셨는데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예,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 내 국민의 의료 이용 실태, 의료 인력, 의료기관의 수와 지역 내 의료 공급, 의료기관 접근성 등을 의료 서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을 의료 취약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경남은 창원, 진주, 김해, 양산을 제외하고 14개 시군이 응급의료 취약지입니다. 응급의료 취약지란 근역응급센터 60분 이내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인구가 지역 내 30% 이상인 지역을 말합니다. 예. 국립중앙의료원의 2022년 공공보건의료 통계에 따르면 차량으로 1시간 이내 근역응급의료센터에서 접근 불가능한 인구 비율이 경남은 16.6%로 17개 시도의 평균 9.74%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제 의료 이용량을 토대로 분석한 기준 시간 내 의료 이용률을 보면 지역 의료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예. 창원권은 85.5%가 1시간 안에 근역응급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았고 김해권은 85%, 진주권은 77%인 반면 통영권은 20.6%, 거창이 7.4%를 기록하였습니다. 특히 거창군에서는 단 한 명도 1시간 안에 근역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경남의 의료 서비스 공급이 부족하다고 방금 김 의원님이 말씀을 했는데요. 특히 하동도 대표적인 응급의료 사각지대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동의 응급의료 환경은 어떤지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하동군은 경남에서 유일하게 병원급 의료기관이 없어서 응급진료를 개인 의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예. 우리 지역 거주 환자의 응급실 30분 이내 이용한 환자 비율이 2.5%로 전국 평균 72.8%, 경남 평균 61.1%와 비교했을 때 응급의료 접근성이 매우 열악하며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응급의료와 분만, 소아청소년과 이 세 분야가 모두 의료 취약지로 지정된 곳이 저희 하동군으로서 전국에서 세 가지 분야 모두 취약지역인 곳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하동군은 응급의료는 사실 119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방금 말씀해주신 2.5%라는 숫자만 들어도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응급의료 기관이 없으면 국민들의 피해가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저희 하동구는 2019년부터 민간 병원이 휴업과 재개원을 세 차례 반복하면서 결국은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주민의 의료 이용에 대한 피로감과 불안이 매우 가중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내 개인 의원과 10여 차례 협의를 거쳐서 당직 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24시간 야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응급처치가 안 되어 위협받는 국민의 생명권은 돈의 가치로 매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꼭 응급의료만이 아니라 하동군에 필요한 의료가 없어 관내로 유출되는 의료비가 연간 1,0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1,000억 원이요? 네. 이 중 일부라도 하동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은 그 혜택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의료 환경을 보통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바로 인구당 의사 수이지 않겠습니까? 지역 의사 수가 다른 곳에 비해 얼마나 부족한지도 궁금하고요. 이에 더해 지역 의료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것은 또 어떤 부분에서 알 수가 있을까요? 예, 경남은 인구 10만 명당 응급의학 전문의 수는 3.8명으로 전국 평균 4.2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고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도 174.2명으로 전국 평균 218.4명보다 크게 적습니다. 예. 특히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센터급 응급의료기관은 창원, 양산, 김해, 진주에 편중되어 있고 함안군과 하동군에는 응급의료기관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또 얼마 전에도 뜨거운 감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밝혔을 때 경남도의회, 경남도 모두 이에 부응해서 환영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또한 의료 인력 수급 때문인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2월 경상남도 의회에서는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정원 한정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경남은 전국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이지만 인구수 대비 의사 수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 이번 정부의 대규모 의대 정원 확대는 이러한 경남의 의료 인력 불균형 현상을 일부나마 해소하고 또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자, 다음으로 소장님, 그렇다면 현재 하동 지역의 의료 분야 인프라는 어떤 상황이고 또 이에 따른 영향은 또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네. 현재 저희 하동군에는 정신병원 1개소, 요양병원 2개소인데 그중에 1개소는 또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개인 의원이 19개소가 있으며 치과 12개소, 한의원 9개소를 포함하여 43개소가 개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하동군은 인구 소멸 지역으로 고령 인구 비율이 그러니까 65세 고령 인구 비율이 40%, 장애인 10.2%, 기초생활수급자 7.3%로 지역계층 비율이 높은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높은 의료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의료 불균형 해소가 정말 절실한 실정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역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의료혁신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고 경찰병원 분원 유치를 추진하였으나 잘 아시다시피 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 8개 종합병원 병원장님을 방문 및 면담으로 저희 하동군의 어떤 설립 의사를 타진하였으나 네. 아무래도 농어촌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 감소 등의 이유로 설립 의사가 없는 걸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향후 의료 수요와 공급을 예측해 볼 때 국민의 보편적 의료 이용을 보장하고 건강을 보호 정진하는 지속적인 역할 수행이 가능한 공공병원으로 방향을 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죠. 네. 그런데 또 수익성 문제로 민간 병원 설립은 꺼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보건의료원 건립이 추진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보건의료원은 어떤 기관이고 왜 필요한지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지방의 공공의료기관은 그 재정이 어디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방의료원,
군립병원, 보건의료원 세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예. 그중에 최소 300병상 이상 규모의 지역 책임 의료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의료원, 대표적으로 이번에 서부 경남 의료원이 되겠죠. 그런 거. 그다음에 군비 100%로 설립되는 군립병원은 사실 저희 하동처럼 재정 자립도가 낮은 이런 군 입장에서는 재정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보건의료원으로 건립하는 것이 국비와 도비를 지원받게 되므로 우리 군의 재정 부담이 가장 적은 방법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 이에 또 부지 매입비가 들지 않고 주민 접근성이 양호한 저희 현 보건소 부지에 철거를 하고 신축하면은 멋지고 반듯하게 지어서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지만 건축 공사비가 많이 소요되어 최소의 비용으로 최선의 대안인 그걸 찾다 보니 현 보건소 부지에 약간의 개보수와 정축을 통해서 보건의료원을 건립하자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보건의료원이라는 것은 보건소의 행정 기능에 진료 기능을 포함한 병원급 규모인데 베드 수는 한 30에서 한 50베드 정도로 건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시설비와 의료 장비비를 국도비로 지원받을 수 있고 또한 전문의 공중보건의사를 우선적으로 배치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원이 건립되면은 민간병원에서 하기 힘든 필수 의료 분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큰 네. 병원에서 수술 후에 우리 지역에서 입원 및 치료 회복이 가능하며 특히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에 격리 치료 및 관리가 가능하고 의료 서비스 이용 지역 간 불평등 해소를 통해 지역 소멸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여러 장점들이 있다는 걸 좀 알 수가 있네요. 네. 자, 의원님도 하동 지역 도의원으로서 공공의료원 문제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보이셨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앞서 이종문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해에는 서부 지역 의료 공백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경찰병원 분원 유치를 하동 군민과 함께 추진하였으나 유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내 함안군과 하동군에는 응급의료기관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응급의료 취약지인 함안군과 하동군에는 당직 의료기관으로 운영 중입니다. 예. 도내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경상남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소장님, 보건의료원을 운영하는 데는 결국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한편에서는 매년 발생할 적자가 오히려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냐라는 걱정이 또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네. 공공의료기관 즉 보건의료원은 그 수가 체계 자체가 민간병원하고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네. 수가가 낮고 또 지역 경쟁력이 떨어져서 민간이 관여하지 않는 부분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국가나 지방단체가 지원을 해주면은 국민이 좀 더 편안하게 이용하고 필수 의료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자라기보다는 저는 국민들에 대한 어떤 복지 혜택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한 예로 우리 군에서 한 군데 복지 시설에 한 50명의 그 의료 취약 계층을 위해서 연간 한 20억 정도의 보조금으로 네. 복지 혜택을 주는 예. 곳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보더라도 이거는 보건의료원이라는 것은 국민에 대한 어떤 필수 의료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자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어떤 복지 혜택, 국민 전체에게 돌아가는 따뜻한 복지 혜택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타 이제 보건의료원의 경우 연간 한 20억에서 30억 정도가 적자가 발생하며 이는 공익적인 적자 보전으로 공공비용으로 수가 보상이 필요한 영역으로 인식되며 또한 보건의료원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 이에 대한 육성지원금 등 국도비 지원과 다양한 공모 등을 통해서도 사업 예산 확보가 가능하며 주민들에게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또한 정부나 국회의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건의료원 공공예산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운영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네. 현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 기조가 지방의료 활성화라는 것이 우리 군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수장님,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문제가 인력 수급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제로 다른 지역의 경우에도 의료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의료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쪽으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근 뭐 언론에 아마 보도된 그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그런 지역이 있지만 꼭 의료 인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어떤 내부적인 사정으로 못 구한 경우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보건의료원으로 건립을 하게 되면은 응급실, 수술실 등 그 운영에 따라서 최대 12명에서 13명의 전문의 공중보건의사를 우선 배치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도내 산청군 보건의료원의 경우 의료원장 1분, 봉직의사 1분과 전문의 공중보건의사 11분이 배치되어 농어촌 지역에서 필수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공공의료원의 역할을 아주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또 뭐 하나 다른 방법으로 인근 지역의 우수한 병원에 초기에 안정적인 의료 인력 공급과 효율적인 병원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병원의 민간 위탁을 고려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이 의료 인력 수급 문제 경남도에서도 상당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도 알려주시죠. 예, 경상남도에서도 경상국립대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올해 76명이던 정원은 내년에는 62명으로 정원되어 138명이 됩니다. 예. 2026년에는 올해 대비 124명이 정원된 200명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양성된 유능한 의사 인력이 도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의료 취약지, 의료기관 의사 파견 사업과 은퇴 의사를 활용하는 시니어 의사 사업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소장님, 보건의료원 건립에 대한 우려가 또 있는데요. 이미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는데 나중에 이용자가 부족해지면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인데요. 위치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또 어떠십니까? 네, 저는 오히려 이제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우리가 앞으로 초고령 사회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 지역에 공공보건기관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구가 줄면 사용자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민간은 인구가 줄어 수익이 나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예. 올해 7월 개원을 앞두고 있는 단양군 보건의료원을 비롯하여 가평군, 양산시 웅상 지역, 서천군, 울주군 등이 공공의료기관 건립을 추진 예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지역 몇 군데에서 민간병원이 문을 닫았다고 언론을 통해서 아마 발표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는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에서의 공공의료는 이제 앞으로는 필수 불가결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두 분 말씀을 잘 듣고 있는데요. 자, 의원님, 저희가 오늘 의료 서비스의 불평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지난 도정 질문에서는 치안과 교육 서비스에 대한 지적도 하셨잖아요. 어떤 내용인지도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매년 지역 안전지수를 공포하고 있습니다. 지역 안전지수는 자치단체별 안전 수준을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타내는 지표로 경상남도의 지역 안전지수 중 범죄 분야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연속으로 하위권을 해당하는 4등급을 기록하였습니다. 예. 2023년 기준 9개 도 중 5등급인 제주 다음으로 낮은 등급입니다. 또한 도내 93개의 치안센터 중 상주 인력이 없는 치안센터는 67개소로 72%를 차지합니다. 또한 교육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농어촌 지역은
도시와 달라야 합니다. 예.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구성,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강사를 모집해야 하는데 농어촌 지역은 거리가 멀다 또는 경제성이 없다는 등의 사유로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번 도정 질문을 통해 의료 공백 해소와 함께 치안 공백으로 인한 주민 불안감 해소, 농어촌 지역과 도서 지역의 취약한 교육 환경 개선을 요청하였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소장님께서 하고 싶었던 말씀이 있다면, 부족했던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네. 하동 군정의 시작과 끝은 군민의 삶의 질을 갖다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를 위해 하동군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미래 비전은 컴팩트 매력 도시입니다. 즉 교육, 문화, 복지, 의료, 편의시설이 통합적으로 연결된 스마트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 체계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러한 비전의 중심에 의료 혜택을 위한 보건의료원이 자리 잡고 있으며 하동군이 추구하는 컴팩트 매력도시의 핵심 요소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보건의료원 건립을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할 각오입니다. 뜻을 같이 하는 다수 국민들도 동참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의료 취약지이며 인구 소멸 지역인 하동군의 보건의료원 건립은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킬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므로 행정과 의회,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 보건의료원 건립이 하루라도 빨리 추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의원님도 더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덧붙여 주시죠. 네, 농어촌 지역은 도시 지역과 달리 의료, 치안, 교육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 특성이 잘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이고 풀뿌리 민주주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5부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친한 공백을 메우고 있는 자유방범대에 대한 지원 확대를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해 예산이 2천만 원에서 올해 11억 1,700만 원으로 대폭 증액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예. 이번 도정 질문을 요청드린 내용도 경상남도 정책에 잘 반영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교육 현안 해결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내 18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 놓여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 통합에 대한 논의도 지속될 것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농어촌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구 노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또 다른 화두가 되고 있는 지방의료. 의료 공백은 지역의 생존과 맞닿아 있지만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할 때 또 쉽게 만들어낼 수 없는 게 바로 의료 인프라입니다. 아무쪼록 의료 사각지대로 인한 뜻하지 않는 지역 차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역 사회 그리고 정부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톡카노코 톡, 저희는 다른 이슈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